그럼 저희 시작할게요. 저희는 지금 예술공간 이하의 기획전 서로 스치며 연결된 것들 이란 전시에서 제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신작 라이브러리 마주침의 지형이라는 작품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작품 연계 프로그램으로 총 4회의 북토크를 기획했고요. 그 중에 벌써 세 번째 세션이 되었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제주 강정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사진, 퍼포먼스,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시는 다원예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진아 작가님 모셨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네, 박진아 작가님을 모시게 된 계기는 2024년에 이 책 경계식물 프로젝트라는 책을 사진 에세이를 출간하셔서 제가 이 책을 그때 출간하셨을 때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작가님의 그 바이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바이오가 좀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읽고 또 이 바이오를 넘어서 스스로 또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셨냐면요. 지금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024년에는 박진아 감각하고 실험하는 사람, 러시아에서 조경을 공부했다. 시베리아 여행 중 자연에서 인간 본성 회복을 경험한 후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다. 이주자, 이중 언어자, 신경 다양인, 경계인으로서 현실에서 살아남고 싶어한다. 숨막히는 현실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예술을 탐구한다. 생계를 위해 작업을 멈추기도 했지만 이주한 마을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회복을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을의 경계에서 작업을 한다. 이 책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바이오를 읽으면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제 예술관을 이제 집약해서 쓰는데 뭔가 굉장히 책을 왜 썼는지 어떤 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독특한 러시아에서 조경을 공부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이제 써주셨는데요. 좀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024년에 쓴 것과 많이 달라졌나요? 근데 지금 들어도 잘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 쓴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뭐 생년월일, 학교 이런 거 안 쓰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쓴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매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설치나 음악, 무대 미술, 거리 예술 하다가 지금은 사회 실험 장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의 매체로서 사진이나 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설명에도 썼지만 신경다양인인 거를 ADHD 진단을 받았는데 그걸 스스로 좀 받아들이고 긍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장르가 없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난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전 인터뷰 때 작가님께서 자전거 수리 일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계기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전거 수리는 이제 작업을 하다가 2020년쯤에 계속 입버릇처럼 작업 그만해야지 돈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다가 정말 그만두게 됐고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는 가치관에 맞지 않으니까 자전거 수리는 그래도 있는 거를 이렇게 아나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가치관에 맞아서 그 일을 선택했는데 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는 수리보다는 파는 게 더 돈이 되고 판매도 굉장히 큰 마진을 내면서도 이렇게 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면 그런 컴플레인은 또 제일 말단 사원한테 오고 이런 것들이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서도 조금 하시긴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굴러가게라고 저희 집 바깥채를 창고처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닫혀 있지만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계속 닫혀 있는데 아는 분들이 연락 와서 한 달에 하나 정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다가 저희 집에도 수리할 자전거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아직도 하시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기술이기 때문에
영원히 언제든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이 경계식물 프로젝트 이 책 표지를 보시면요,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글 타이틀은 경계식물 프로젝트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포토 에세이 프로젝트 of plants and borders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포토 에세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전 사실 영상에서는 에세이 필름 이런 장르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결로 조금 읽히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을 여는 첫 번째 장, 그러니까 바이오 작가님의 소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게 날짜예요. 240517에서 241209.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아카이브적인 그런 느낌이 확 책을 여는 순간부터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책은 목차가 있는데 이 책은 목차가 없고요. 이런 선택들, 그리고 이 책의 디자인이 좀 되게 재미있고 사진의 배열이라든지 그리고 책 등이 이렇게 돼 있어서 끝까지 펼칠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책을 만드는 데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책 디자이너와의 협업 관계,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사실 이 책 만들기 전에 한 세 권 정도 자전거 관련된 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북페어에 나갔을 때 이렇게 된 거를 사철제본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 다음 책은 이렇게 사철제본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고, 포토 에세이라는 거를 이름을 차용한 거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에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좀 숨고 싶었고 또 디자인에 숨고 싶었고, 그래서 거의 절반이 사진이고 디자인인 그런 책이 만들어졌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파종한 날짜 혹은 처음 답사한 날짜랑 그리고 책이 출판사 인쇄소로 넘어간 날짜, 이 책이 아무래도 아카이빙 기록으로 기획됐다 보니 이게 중요한 요소로 디자이너한테는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도 하나 더 써 있고. 네, 앞쪽에도 써 있습니다. 커버에도. 목차도 없는 거는 원래는 책 제목에 따라서 다 목차가 페이지가 있었는데 디자이너가 이게 없는 게 더 미적으로 괜찮다. 저랑 10년 넘게 작업한 친구인데 그분이 즐겁게 작업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목차가 없다라는 게 약간의 어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뭔가 이렇게 해방감을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느낌, 어느 쪽을 딱 펼쳐도 읽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조금 그런 이 프로젝트의 개념적인 부분을 많이 잘 담고 있다. 그래서 사전 인터뷰 때도 많이 여쭤봤는데 10년 동안 같이 해본 그런 디자이너와 함께 하셨다고 해서 말이 된다. 왜 이렇게 디자인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 경계식물이라는 이 타이틀과 어울리게 또 이 시작점에 작가님께서 쓰신 글 중에 약간 인트로 느낌으로 쓰신 글 중에 경계를 넘는 것, 경계를 막는 것, 경계를 만든 것, 이 세 문구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제 그 분류되는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전시 제목도 이제 서로 스치며 연결된 것들, 그렇게 해서 뭔가 제주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보지 않고 좀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형적인 그런 경계들을 넘어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이 전시 기획의 취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책에서 좀 좋은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42쪽에 멀리서 오토바이와 함께 서 있는 할망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도대체 저기에 왜 화단을 만들지? 같은 생각을 할까? 할망들과 나 사이에 대화는 없다. 두렵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과 104쪽에 보면 경계를 찾아다니는 것과 삶에서 경계를 느끼는 것은 다르다. 나는 두려웠다. 짧은 머리로 여자 화장실 가는 것이, 어디서나 나를 따라오는 시선이, 그들의 뾰족한 눈과 말들이.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요 무대가 강정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강정마을, 그러니까 해군 기지가 10년 전에 이제 지어진 강정마을. 거기에 이제 그래서 해군 기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 경계식물의 주요 그 장소가 그런 그 해군 기지 주변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합폭탄을 퍼포먼스로 뿌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을 내에서 이제 다양한 개발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도 이제 관찰하신 것도 여기 담겨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이 경계에 대한 걸 생각할 때 어떤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신 두려움의 감정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이 식물 경계 식물인데 이제 두 번째 단어인 이 식물이라는 존재에 투영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자신의 어떤 경계성에 대한 얘기, 강정마을의 경계성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을 어떤 식물이라는 비인간 존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그 식물의 저를 투영한 게 맞고 거시적으로 보면 이 책이 해군기지랑 뭐 평화활동가 너무 거시적인 얘기고 또 이 어쩌면 전시랑도 연계되어 있는 제주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사실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크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역시나 거시적인 것들인데 사실은 더 많이 투영하고 제가 더 투영한다는 게 사실 숨는 거잖아요. 그 식물 뒤에. 근데 그건 저의 퀴어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는 머리가 빡빡 머리였는데 화장실을 갈 때 되게 뾰족한 눈초리를 받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제가 식물을 몰래 심었는데 그 식물이 사라지거나 가시덤굴이 올라오거나 장난감이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세 공격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계속 식물을 심었어요. 지나고 보면 어쩌면 이렇게 엮어지는 것들은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들을 가시화한다. 그런 이야기가 투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문득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이 책을 소개한다면 어떤 맥락의 프로젝트인지 그것을 먼저 듣고서는 들으면 그 맥락이 듣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식물 프로젝트는 제가 이주한 마을 강정이라는 곳에 이렇게 버려진 방치된 건물 앞에 흙더미가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게릴라 가드닝을 통해서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고 그 과정에서 식물이 사라지거나 사라졌을 때 포스터를 식물을 찾습니다 붙였을 때 식물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식물을 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거는 것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식물을 심은 곳이 이제 공유지라는 그쵸. 곳이죠. 네. 주인 없는 땅이고 식물을 4군데 심었는데 한 군데는 아까 말한 그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 앞 흙더미. 두 번째 장소는 저희 마을에 해군기지가 있으니까 해군기지 앞에 있는 철조망 사이사이에 시드볼이라고 해서 흙으로 뭉쳐진 씨앗을 이렇게 숨겨두었고 세 번째는 한 30년 된 마을에 큰 나무가 있던 곳인데 그 나무가 그냥 직감적으로 잘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기록하는 일과 잘린 후에 식물을 심는 일. 네 번째 장소는 역시 공유지이자 스쿼팅 점유하고 있는 도서관 앞에 있는 아주 작은 텃밭. 이렇게 4군데를 대상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할 때 이게 대부분의 장소가 이제 사유지잖아요. 공유지가 이제 거의 없다. 정말 공유지라는 거는 정말 그 경계선 같은 그런 장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면에서 공유지 그리고 책에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지에서 뭔가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그것을 또 경계하는 여기서 뭐 하냐 약간 그러니까 사유지가 아니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행동들이 또 노출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뭔가 숨어서 하는 거 밤에 식물을 심고 지금도
말씀하신 게 나는 사진 뒤에 숨고 싶었다 뭐 이런 음. 이야기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많은 은유들이 이 책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정을 생각하면 사실 강정의 그 해군기지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그 강정 지킴이라고 하는 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하신 해군기지 혹은 반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는데 또 젊은 친구 새롭게 그 강정마을로 이주한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등장하고 그들의 어떤 뭐 그 일상적인 그 띠익기 활동 같은 거 혹은 그들이 모이는 곳들 예를 들어 세방밭이라는 곳이나 맷불이라는 자연 그 공간이나 아니면 카페 공간 같은 좀 그런 커뮤니티 공간 같은 장소들도 자연스럽게 이 책에 담겨 있어서 되게 좋은 정말 아카이브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책 작가님 책 나오기 전에 이 돌들의 춤이라는 책을 그 나왔을 때 제가 북토크를 갔었었는데요. 이것도 강정에 사는 지킴이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들의 10년의 어떤 활동에 대한 그 기록을 그 대담식으로 이제 쓴 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작가님의 이 작품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반응들 혹은 협업들 이런 것들이 이 책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완전히 다른 한 개인의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이 마을 안에서 이들의 관계성 안에서 이것을 행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반응들이 이 책에 또 담겨 있다라는 게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과 강정마을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또 이 책을 만드는데 어떤 좀 동기가 된 것도 있는지. 사실 책에 그 어떤 분이 책에 좀 동화 같다 만화 같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유진, 진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별명으로 성게, 송박, 타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예를 들어 경찰에 잡혀갔을 때 서로의 이름을 몰라야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서로를 이제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 책 그 별명으로 부르는 게 마을에서는 익숙하니까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공간들의 명칭도 맷불이 세방밭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친숙한데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아주 낯선 지역명 그것도 한국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좀 한참 뒤에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저는 강정에 완전 깊숙이 몰입되어 있었고 그게 저의 세상의 거의 98% 정도니까 그냥 내 세상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건데 썼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 굉장히 외계어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각주를 좀 잘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상 깊긴 했거든요. 제주어도 좀 많이 등장하고 그런 맞아요. 각주들.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분들이 읽어도 아 그런 맥락 예를 들면 맷뿌리가 그런 곳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네, 이 여기 커뮤니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2023년에 작업하셨고 아니 2024년에 작업하셨고 출간하셨고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22년에 이주해서 24년도에 작업할 때는 제가 그 사는 곳에서 이걸 작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옆에서 작업할 뭔가 매체가 나한테 온 것 같았고 질문이 뭐였죠? 지금은 어떠냐? 네, 지금 그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당시에는 제가 기획할 때는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연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식물이 사라졌어요. 그럼 슬퍼하는 내용을 올리면 뭐 어떤 반응이 오고 식물을 새로 심었어요. 그러면은 식물이 또 돌아오면 어떡해? 뭐 이런 창의적인 반응들이 오는 그런 정서적인 연결감들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있었던 게 있고 지금은 제가 강정 커뮤니티에서 많이 살고는 있지만 어떤 또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강정 안에서는 조금 아웃사이더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경계신문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 아까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뭔가 그 현장에 내가 그 현장이 나의 삶의 공간이고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나의 친구들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업화 이런 책이라는 어떤 형태로 작업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런 관계 그런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쓰셨냐면 이 경계식물 프로젝트는 작업을 위한 관계 맺기가 아닌 맺어진 관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강정마을에 와서 이렇게 지냈던 한 작가, 외부 작가 다시 떠난 그 외부 작가에 대해서 내가 사는 마을이 누군가에게 대상화된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는 경계의 언어를 모으는 이 작업, 나의 모습은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깝다. 왜냐하면 퍼포먼스는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내 행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양가적인 어떤 왜냐면 우리는 창작자니까 그러면 우리의 창작물은 나만을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랬다면 이제 발표를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또 발표를 하고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또 작업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제주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식민화의 역사도 있고 그게 어떤 외부적 식민화 이러면 일본 식민지뿐만 아니라 내부적 식민화도 있잖아요. 국가의 차원에서의 식민화되는 어떤 경향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주에 살고 있고 이 마을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이렇게 축출해서 작업으로 만들고 떠나버리면 그것에 대한 뭔가 반감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리고 그것에 또 성찰하게 되고 왜 나는 이거에 반감이 있는가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작가님 생각 좀 더 듣고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작업을 잘 자존감이 나서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전에 거리 예술 작업을 할 때는 이전에 저의 방식은 뭐 재개발 대상지 혹은 뭐 다 무너져가는 시장 같은 데 가서 거길 찾아가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술적으로 흥미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공연하고 빠빠이 하고 가면 나중에 또 성찰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 요즘에는 뭐 비인간 존재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물권이라든지 공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서 과연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들이 되게 오래 있었고 근데 이 작업은 제가 사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게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작업을 그럼 계속 사는 곳에서만 할 거냐? 근데 그건 똑같이 양가적인 마음이고 어려운 거죠. 예술가의 작업과 삶이 일치되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도 많고 아직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약간 지금의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 여기도 담겨 있지만 약간 되게 미묘한 마찰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 지점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좀 살짝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또 그렇게 거리를 두었다가 이런 약간 조금 마치 춤추듯 서로 이렇게 안무를 맞춰가듯 그런 리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는데요. 사실 책에서 나온 마찰은 이주민 사이의 마찰이라고 이주민이랑 원주민 사이의 마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들 자꾸 괴롭히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이거 끝날 때쯤 마음이 너무 다쳐서 더 이상 여기 정원 안 만들어야지 같은 마음이었고 지금 마을이랑 거리를 두는 건 이주민 사이에서 거리를 두는 건데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하신 게 뭔가 어떤 그런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어떤 대의를 위한 어떤 그런 뭉쳐야 되니까 그랬을 때 느끼는 프레셔가 예술가 창작자로서 조금 엉뚱한 짓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뭔가 증명하거나 이유하거나 이유 없이 증명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이유나 목적 없이 이제 좀 실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그런 것이 또 창작 과정에서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 책도 굉장히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런 정치성을 생각하게는 만들거든요. 사실 강정마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유는 그런 강정마을이 저에게는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라고 느껴져요.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실천한다고도 느껴지는데 저의 이상은 더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클 수도 있지만 작은 공동체 안에서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할 때 그게 나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관련된 문제일 때 그게 난 너무 싫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제주 아나키스트시지만 우리 아나키 같은 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힘이 있는 것에 이렇게 몸서리치기 싫은 것들이 있어서 뭐 제가 뭐 그곳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지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작업이 마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지금은 아예 다른 쪽으로 감정에 관련된 걸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내신 책이 조금 굉장히 이 책과 되게 반대되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책은 포토 에세이인데 올해 내신 책은 거의 약간 사진집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진이라는 매체를 중심에 뒀다라는 게 되게 공통적인 점 같은데 그런데 이 책의 형태 예를 들면 이 책은 그래도 어쨌든 소량을 인쇄하셨지만 인쇄소에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어떤 단계별 디자이너가 있고 작가님이 있고 인쇄소에서 찍어서 이렇게 소량 인쇄한 거지만 새롭게 올해 내신 책은 아티스트북, 핸드메이드 아티스트북. 그때 저한테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게 한 권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이 걸리는데 굉장히 빨라진 거다. 이렇게 그렇죠. 10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빨라진 거다. 예전엔 한 달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데 사이즈는 또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결의 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조금 더 관계의 이야기, 장소의 이야기, 조금 더 물질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면 이 책은 조금 더 내면적인 이야기, 뭐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적인 그런 결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질문이 하나로 진짜 섞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알고 싶은 게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이 책에 등장한 사진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진은 굉장히 다큐스럽고 어떤 사진은 굉장히 일상의 사진 같고 또 어떤 사진은 정말 아카이브적인 나무가 있었다가 나무가 베어진 전후의 사진들이 등장하는 이런 좀 다양한 결의 사진들이 여기 담겨 있고 이것은 거의 약간 예술 사진 같은 혹은 더 사적인 영역의 사진들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과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나란히 보고 생각했을 때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한 사진이 일단 저한테는 기록적인 것 같아요. 아카이브적인데 근데 또 기록이다 아카이브다 하면 괜히 진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기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계식물에서는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이 사라지고 장난감을 뒀는데 사라지니까 그 일시적으로 있는 그 화면을 기록해야 되고 그거를 남길 수 있는 게 사진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르마스투스라는 책에서는 서도 이것이 사진이 저한테는 기록인 것이 상처 흉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사진을 4명의 작가랑 시간을 이렇게 띄엄띄엄 두면서 기록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때는 사진을 보면서 스토리가 나왔고 스토리가 오니까 그제서야 책을 만들 수 있던 거죠. 근데 경계식물 프로젝트에서도 사실 메인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일상을 찍어야 되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도 다 로테이트 하면서 당번처럼 사진을 찍었고 어쩌면 제가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적인 되게 하이 퀄리티 책이 나오지 않았던 게 오히려 재밌어 보이는 과정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책의 사진은 포토그래퍼가 또 써있긴 한데 제가 궁금하긴 했어요. 사진을 누가 찍었는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찍은 건가요? 맞아요. 여러 사람이 찍고 아이폰으로 찍은 것도 있고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고. 그런 다성적 그 관점이 되게 좋네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작가님이 사진을 다 찍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맥락상 더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작가님이 다 찍은 사진인가요? 요거는 저 포함해서 4명의 사진 작가가 요것도 같이 찍었어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사진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박진아 사진집이다 이러면 이제 자신의 사진을 쭉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냥 주변에 아는 모든 사진가들한테 연락해서 나 여기 자해했으니까 사진 찍어줘. 너네 일정 될 때 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텀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흉터에 아무는 과정이 찍히겠거니 추측을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이게 늘 사진기를 갖고 다니신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을 아니까 좀 책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게 이제 이 책,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핸드메이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등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엮으신 거죠? 접었어요. 접어서 붙이기. 접어서 붙이기. 네, 그런 조금 약간 북메이킹 이 기법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책은 그런 형태로만 존재하는 건지 이런 식의 10시간에 걸려서 한 권 한 권 만들어야 되는 한 땀 한 땀. 예. 그건 또 어떤 의미인 건지. 이 책은 이 책을 일단 핸드메이드로 만든 이유는 여기 나체 사진이 있는데 어디 인화소에 맡기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좀 레이아웃만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서 이 시아노타입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 참여해서 요만한 책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게 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처음에는 그 슬픔의 파랑이 시아노타입은 파랑색으로만 나오거든요. 슬픔의 파랑이 나중에는 좀 환희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파랑이 되는 게 색깔과 잘 어울린다 이래서 이 파란색만 있는 페이지도 있네요. 아마 출판을 하게 되더라도 파란색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은 빨리 만들게 돼서 한 권을 만드는데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고 약간 이별을 하고 나서 좀 뭔가 힘들잖아요. 근데 몰입할 게 필요했는데 한 달 내내 이걸 만들고 있고 이제 익숙해져도 10시간씩 만들고 있으면서 좀 잊혀질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드는 것도 수행의 과정처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뭔가 그 작업의 원동력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계식물에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나 작업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난 작업실이 없으니까 결국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녹음기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약간 집착적으로 녹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위한 작업을 한다기보다도 조금 그 순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도 뭔가 나의 헤어짐의 어떤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의 어떤 그런 목적성이 아니라 뭔가 어떤 예술이 창작이라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의 매개가 되는 뭔가 어떤 그런 도구라고 하면 그 옳은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러면서 좀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환경 약간 저한테 주어진 환경에 그 하비투스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네. 주어진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작업하는 거라고 저도 요즘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계식물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제가 기존에 하던 음악 작업을 한 5년 정도 쉬고 있는 상태라 음악 장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장비라고는 컴퓨터고 컴퓨터에 글 쓰는 거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창작의 매체 방식이 글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 사실 녹음의 경우에는 녹음을 약간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녹음이 작곡이다. 이렇게 뭐 여기서도 녹음 방향 이렇게 하느냐 저쪽에서 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오늘도 녹음기 가져오려다가 깜빡해가지고 오늘은 왜 깜빡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그 녹음기도 역시 아마 저렴했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 저렴한 거기 때문에 남아 있었겠고 그러니까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나무 잘릴 때 거기다 두고서 녹음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작업실이란 공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컨테인된 공간이잖아요. 딱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공간, 내가 시간과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나의 어떤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공간, 그게 작업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게 어떤 자유를 주고 이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외 공간에서 만약에 그런 소스를 얻는다 혹은 작업을 한다, 뭐 사전 인터뷰 때는 숲에서 음악 만들고 계신다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어떤 돌발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 굉장히 그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약간 아날로그적인 게 좋기도 한 게 뭐냐면 시아노 타입이니까 이렇게 번짐이 생겼어라는 핑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명확하게 막 디지털로 하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아티스트의 잘못인데 그 아날로그적인 것은 환경이 비가 와서 오늘은 못했어. 오늘은 새가 많이 지저귀어서 새소리가 많은 소리가 났고 그에 반응해서 난 이런 음악이 나왔어. 그런 뭐라 그래, 상호작용 같은 게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좀 자연에 달려있다는 게 좀 기댈 곳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재밌다. 그러네요. 근데 저도 사실 그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약간 나 혼자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그렸다? 그것을 내놓는다면 그 책임감이 너무 큰 거야. 근데 뭔가 같이 그린 그림을 보인다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이거는 나 혼자 내 이름만 딱 걸고 뭔가 내가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상호작용 안에서 어떤 그 반응들의 결과를 기록한 것, 이런 느낌으로 약간 여겨져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는 오히려 내가 어떤 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조금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책임감과 부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엄청 좋은 핑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가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런 느낌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근대적 시점에서는 모든 게 컨트롤되고 이런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지금의 어떤 변화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닐까? 조금 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의지하고 좀 실수도 실수나 변주가 그 작업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결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 후반부에 좀 굉장히 글로써 마음에 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78쪽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글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북토크의 좀 매력이 사실 작가님의 목소리로 쓰신 글을 듣는 것도 좀 그 네, 북토크의 네. 매력인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어딘가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78쪽 1번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1번 문단 첫 네, 문단을 다 읽는 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렇게 같이. 모종판 한 구멍에 여러 개의 씨앗을 심었다. 씨앗이 발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종판에는 아직 싹 트지 않은 구멍도 있지만 두세 개 혹은 6개의 새싹이 올라온 곳도 있다. 유튜브에서 한 구멍에 가장 튼튼한 새싹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열흘 넘게 자라온 아이들을 약하다는 이유로 제거할 수는 없었다. 여러 개 올라온 새싹들을 분리해 한 구멍에 하나씩 넣어줄 셈이다. 새싹은 아직 작고 여려서 손으로 뽑기 어려웠다. 모종판 아랫부분을 주물러 준 뒤 핀셋으로 살살 뽑는다. 뽑은 새싹을 싹 트지 않은 구멍에 올린다. 하지만 아직 발아하지 않은 씨앗의 자리를 침범하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조금 더 늦게 싹이 올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뽑은 새싹을 심기 위해 새 모종판을 사기로 한다. 이 부분이랑 제가 좋았던 부분이 185쪽이거든요. 네. 첫 번째 그 페이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5쪽. 맷뿌리의 자연은 낯설다. 땅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평지나 숲과는 다른 식물이 살고 있다. 흙은 조개가 부서져 만들어진 단단하고 거친 질감이다. 기지로 향하는 담장은 높다. 그곳엔 몇몇의 덩쿨 식물이 자라고 있다. 담장 아래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 풀이 무성하다. 담장 아래까지 걷지 않고 멀리서 담장을 바라보았다. 담장 아래 꽃을 심는다며 어느 태풍 부는 날 꽃씨가 담을 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뿌리들이 돌담의 틈에 균열을 만들지 않을까? 언젠가 꽃의 뿌리가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맷뿌리에 다시 자연이 올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읽어달라고 하죠. 독자들 좋아할 거예요. 준비하고 올 거야. 네, 그 188쪽에 네, 188쪽에 씨앗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두 문단인가요? 네, 여기 188쪽의 중간 정도부터 모종이 아닌 씨앗을 심기로 한다. 모종이 아닌 씨앗을 심기로 한다. 모종을 심으면 시각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맨 땅에서 갑자기 모종처럼 자라는 식물들이 생겨나면 누군가 일부러 심은 것이 들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씨앗은 아주 천천히 싹을 틔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느린 변화가 생긴다. 게다가 야생화는 어딘가에서 날아와 꽃을 피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정 씨앗이 아닌 35가지가 섞여 있는 씨앗은 의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른쪽에 돌을 제거하고 있는 부분 읽어주세요. 돌을 제거하고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린 뒤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고 멀칭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한 웅큼의 씨앗을 쥐고 그곳을 걸으며 씨앗을 떨어뜨렸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수상하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다. 큰 돌을 드러내고 씨앗을 뿌리고 약간의 흙을 덮어주었다. 벌레가 오가는 구멍에도 씨앗을 넣었다. 흙이 말라 있었다. 부서진 시멘트와 유리 조각, 바나나 우유 껍질, 장난감의 일부와 기계의 부속품을 보았다. 제가 읽은 이 마지막의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씨앗이라는 것, 그리고 뿌리라는 것, 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은유적으로 읽혔거든요. 예를 들면 뭐 꽃이 벽을 허물 수 있나? 뭐 씨앗을 심는 것은 어떤 전략, 그러니까 모종을 심으면 너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질적일 수 있고, 씨앗은 숨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저희가 앞전에서 얘기했던 어떤
어딘가에 뒤에 숨는 것, 그것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기도 하지만 생존의 전략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뿌리가 이제 뿌리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또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읽혀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 책에 등장하는 이 모래시계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 사진이 저는 좀 인상 깊긴 했어요. 이런 모래시계를 찍은 사진. 그래서 씨앗, 뿌리,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이 책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저는 읽었는데 어떠신가요? 아니면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한 거를 그냥 쓰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독자로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게 결국엔 이게 중첩돼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돌담의 뿌리가 균열을 만들 수 없겠죠. 근데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고 그것의 메타포는 너무 흔한 새로운 이주민들이 여기에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중첩돼서 보이는 것은 이 무대가 배경이 강정마을이고 이주민이고 퀴어이고 이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계속 뿌리를 내리려고 시도하는 식물들이 있고 이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뿌리는 뽑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식물이라고 하면 뿌리를 내린 식물을 보잖아요. 죽어진 식물은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계속 여기서는 이 사람이 계속 씨앗을 심으면서 뿌리를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래시계 장면은 얼마나 해야 되지?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참 야속하다. 시간이 지나면 될까? 계속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거의 한 50분을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이제 들으면서 어디서 작가님을 또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작가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네. 그래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좀 질문을 조금 받고 네. 유튜브는 아쉽게도 유튜브에 만약에 질문 있으면 같이 받아볼게요. 이게 영상이 안 나갔지만 이제 보이스로 나갔으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삶적으로 좀 안정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을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있고 알바도 주 3일 하면서 완전히 일하는 사람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박쥐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를 찾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은 건지 그런 걸 좀 찾고 싶은 것 같고 작업적으로는 이 아르마스투스 책을 제주 북페일에서 한번 선보였고 국내 공모전이랑 북페어는 다 선정이 안 됐어요 올해. 근데 지금 외국 공모전이랑 외국 북페어에 된 거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진은 또 글이 없잖아요. 영어 번역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있고 또 음악 사실 이 책을 만들고 나서 또 음악적으로 이게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자연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곡씩 창작을 하고 있고 그거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레퍼토리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끝 부분에 보면 이제 바다에 기타를 메고 나체로 기타를 메고 들어간 장면이 있는데, 보여줬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음악으로 조금 더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원래 좀 그런 왜냐면 사실은 뭐 이게 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사랑이든 이별이든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음악만큼 그것을 잘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또 매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 저는 약간 사랑이 전부인 사람인데 아. 거의 5년 동안 제 음악 너무 싫어서 못 듣고 이랬는데 그때 사랑했던 사람이 제 음악을 되게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들으니까 괜찮네 다시 해볼까 그래서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없지만 그냥 스스로 음악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 사진이 굉장히 강렬해서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뭐
보고 싶으면 작가님께 직접 연락을 네네. 그럼요. 하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볼까요? 지금 오늘 이야기 되게 다양한 결로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략 맥락적으로 네. 혹시 질문 뜨겁게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혹시 유튜브에는 없나요? 질문? 네. 유튜브는 아무래도 그 영상이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저 사실 저희가 사전 인터뷰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맞아요. 했는데 좀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줄이긴 했거든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북토크 하셨는데 네. 이 책 북토크 하시긴 하셨잖아요. 모두 나왔을 때. 처음일걸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북토크는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아 네. 제가 독립서점에서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음. 그거 하십니다. 어떠세요? 북토크 하시니까? 독후하니까 이게 24년에 나온 책인데 26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이 길다. 공연 매체에 비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책의 매력이 아닌가. 근데 저희가 2회차 때 현웅아선 작가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년 후에도 좋은 책은 누군가 읽지 않은가? 근데 저도 여기 책을 많이 갖다 놨는데 정말 이거 정리하면서 보니까 100년 전 책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출판됐는데 이제 다시 출판된 그런 책들도 있어서 정말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책을 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좀 약간 그 있으신 것 같아요. 탤런트가 책을 만드는데 책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네. 관심 있는 출판사분들. 네, 출판사분들 관심 있으면 작가님께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북토크가 한 번 이제 더 남았거든요.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6월 13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성난 오름들이라는 오름과 관련된 좀 활동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북토크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제주에 계시니까 앞으로 저 활동하는 거 제가 잘 팔로우하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테크 에러가 있었지만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네. 금방 올라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말을